안녕하세요. 삼성선물에서 경제분석하는 최세영 연구원입니다. 이제 9월이 시장 변동성이 계속해서 높았던 달로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수많은 변수들, 변동성들 사이에서 거의 유일하게 변동성이 계속해서 낮아져 왔던 변수는 바로 금리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시장 동향이 주는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던 이 글로벌 증시 조정 압력이 주변국들로 강하게 번졌던 한 주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지난주 금요일에 별다른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지금까지 가장 많이 빠졌었던 나스닥, 이 대형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큰 폭 반등 마감하면서 이제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어느 정도 좀 덜어졌다라는 인식,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대선 이벤트가 좀 지나가기 전에는 시장 방향성이 추세적으로 강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을 좀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 현재 시장 모멘텀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인 이 정책 모멘텀 공백기가 대선 이전에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연준은 정부의 정책이 추가로 나오지 않는다면 더 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파월 의장은 문우신 재무장관과 함께 참석했던 의회 증언 자리에서 현재 미국 가계는 지금은 앞서 받은 보조금들, 그 실업급여들로 소비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 자금이 끊긴다면 결국은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추가적인 부양책을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실업시장 청구 건수는 더 이상 개선이 되지 못하고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차트 보시면 이 최근에 외국계 IB들의 이 3분기 미국 성장률 전망치는 예상보다 빨랐던 경제 반등을 반영하면서 이 상향 조정되어 왔었지만 반대로 4분기 전망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미국 의회 양당 간의 입장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 이 대법관과 관련된 이슈는 양당 간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미 몇 개월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이 11월 대선에서 우편 투표를 문제 삼아서 좀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 왔었는데요. 근데 이 우편 투표와 관련해서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는 이 대법관의 9분 중 1분이 사망하면서 이 대선 이전에 그 빈 자리에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서둘러서 앉히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과 이 대선 이후의 대통령이 그 빈 자리에 임명을 해야 한다라고 반발하는 민주당 간의 신경전이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이 보수 성향의 코니 베럿 판사를 지명을 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의 인준만 받으면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이 공화당은 이 청문회와 표결 그리고 임명 과정을 좀 속전속결로 마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인사가 최종적으로 임명이 된다면은 대법관은 보수 성향 6명 그리고 진보 성향 3명으로 구성이 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키울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또 일단 지난주에 민주당 하원에서는 또 2.4조 달러의 부양책을 새로 좀 추진을 할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그러면서 백악관과 새로 협상을 진행을 하고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좀 표결에 붙일 가능성을 좀 거론하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공화당과 거리가 좀 먼 부양책이기 때문에 최종 합의 가능성을 높게 점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 경제학계에서는 추가 부양책이 서둘러 나오지 않는다면은 다시 경제가 가라앉는 더블딥 가능성을 좀 경고를 하고 있고요. 또 보건학계에서는 이번 가을 겨울에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현상을 좀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다방면에 살아있는 국면입니다. 지난주에 달러화는 대부분 통화의 강세 압력이 나타나면서 이 자산 가격 전반에 하방 압력을 가했었는데요. 특히 유럽에서 전해지는 좀 부정적인 소식들에 유로화는 지난 8월 말에 1.194의 고점을 기록하고 현재 1.164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 유로존 전체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고점 수준을 좀 넘어서면서 일부 국가들에서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들을 좀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오른쪽 차트 보시면 지난주 발표됐던 유로존 서비스 PMI 지수가 이 47.6으로 기준선이 50선을 하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단순히 좀 둔화를 한 것만이 아니라 기준선인 50을 하회했다라는 거는
이번 달보다 다음 달 상황이 개선이 될 것 같다라는 답변보다 이번 달보다 다음 달에 좀 더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답변이 더 많아졌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경기 개선 모멘텀 약화를 넘어서서 좀 서비스업 재침체 경계를 자극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국과 유로존 간의 가장 방향성을 달리하는 지표가 바로 실업률입니다. 우측 차트 보시면 이 유연한 고용시장을 가진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첫 번째 단계의 실업률 급등을 먼저 겪은 다음에 점점 개선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좀 경직적 고용시장, 상대적으로 경직적인 고용시장을 가진 유로존에서는 코로나 당시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악화될 가능성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정부가 이 고용 자체를 유지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이 해고된 실업자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쪽에 집중을 했었었죠. 반면에 미국과 달리 유로존 정부들은 기업들이 해고를 하지 않게끔 이 고용 유지 보조금, 임금 보조금을 지급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 보조금은 물론 국가별로 속도는 좀 다르겠지만 갈수록 점차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럴 경우에 이 정부 지원 자금으로 직원들을 고용을 유지를 하던 기업들이 점차 해고를 늘려갈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이 유로존 경제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앞으로 각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국의 경우는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지속 여부이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는 실업률의 추이일 겁니다. 이제 9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9월은 시작부터 끝까지 시장 참가자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보시면 미국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의 시작으로 해서 함께 불거졌던 개별 기술 기업들에 대한 논란, 그리고 미국 대선이라는 정치적인 변수에 더해서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던 대법관 이슈, 그리고 대선 불복 시나리오들이 있었고요. 또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견제 조치가 현실화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경제 반등의 모멘텀에 둔화가 되어 왔었고, 또 유럽의 코로나 재확산, 북악에 의해서 유로화의 약세 전환, 그리고 달러화 강세 전환이 자산 가격들의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가하는 것 같이 부정적인 이슈들이 연이어서 좀 겹치면서 한 달 내내 시장 변동성을 높게 유지를 시켰었는데요. 다만 이런 이슈들이 실제 시장 변동성으로 연결이 됐었던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추가적인 정책 모멘텀의 부재로 인해서 취약해진 심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원인이 시장의 변동성을 강하게 계속 야기했었다라기보다는 취약해진 심리를 틈타서 곳곳에 악재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 이번 시장 변동성의 원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이 정책 모멘텀, 미국 정책 모멘텀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지표는 이 명목금리와 기대물가 간의 격차인 실질금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굳이 연결을 지어보자면 일단 명목금리, 국채금리는 연준의 통화정책 모멘텀을 시사를 할 거고요. 또 기대물가는 최근 정부의 정책 기대를 좀 주로 반영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두 지표 간의 조합, 이 두 모멘텀의 조합이 오른쪽 차트 보시는 실질금리로 대변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좌측 차트 보시면 일단 최근에 기대 물가는 의회 부양차 합의 기대가 점점 꺾이는 과정에서 지난 8월 말에 1.81%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가장 최근에는 1.58까지 낮아진 상황이고요. 또 반면에 같은 기간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미국 명목금리는 0.67% 부근에서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었었습니다. 그 결과 오른쪽 차트 보시는 실질금리는 이 8월 말 당시에 마이너스 1.1%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현재 마이너스 0.93%까지 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지난 9월 한 달간 실질금리가 다소 긴축적인 흐름을 지속해 온 것이 시장 전반에 좀 심리를 다소 위축시킨 배경이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번 증시 변동성을 야기했었던 첫 번째 단추가 금리 변동성이었다거나 크레딧 스프레드의 확대였다면은 사실 이번 국면에서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조금 더 많았을 수 있고요. 또 변동성 국면이 지금처럼 이렇게 길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연준이 해줄 수 있는 거는 금리가 시장 불안 요인으로 좀 부각이 되지 않게끔 금리의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제어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번 변동성 국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보시면 이 금리 변수를 제외한 사실상 다른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이거는 이 좌측 차트 보시는 증시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와 금리 변동성 지수, 이 무브 지수 간의 괴리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좀 되는데요. 보시면 원래는 이 두 시장 변동성 지수는 이렇게 괴리된 움직임을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미국의 증시 변동성 지수는 꽤 높은 레벨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만, 반면에 이 미국 채권금리 변동성 지수는 이 10년물 금리가 0.67% 부근에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과정에서 계속 좀 변동성 지수가 떨어지면서 현재는 1987년 데이터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금리 변수 그리고 크레딧 스프레드가 연준에 의해서 낮은 레벨에 잘 유지가 되는 환경은 우선 1차적으로는 지난 3월과 같은 이 패닉장 재현 가능성을 매우 크게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된 초저금리 환경 하에서는 이번 변동성 국면이 지난번과 같은 패닉 장세로 연결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하지만 이 단기적인 변동성 측면에서 보면은요, 이 금리가 특정 레벨에 사실상 고정이 된 환경에서 이 증시는 이 금리가 시장에서 움직이는 시기에 비해서 이 위로든 아래로든 증시의 이 변동폭은 좀 더 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오른쪽 차트 보시면서 이 지난 몇 개월을 좀 돌이켜 보시면 위험 선호 심리가 시장을 지배했을 당시에는 이 금리가 같이 올라가기보다는 이 낮은 레벨에 잘 고정되어 있어준 것이 유동성 기반의 증시 모멘텀을 더 강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최근처럼 위험 기피 심리가 강해지는 시기에는 원래는 금리가 증시와 함께 좀 떨어져 주면서 또는 연준이 시장 금리의 하락을 좀 유도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내세워 주면서 이 금리의 하락이 증시의 낙폭을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금리에 더 낮아질 룸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더 이상 금리의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것이 이 시장에 기댈 곳을 좀 좁힌 상황입니다. 즉, 이 좁아진 금리 변동 범위 자체는 어쩌면 위험자산 가격의 변동폭, 변동 범위를 더 키우는 배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르게 생각을 다시 좀 해보면요. 지금은 이렇게 더 떨어질 것이 없어 보이는 미국 금리가 증시 변동성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지만, 반대로 어쩌면은 미국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거치고 또 큰 변동성 국면도 지나가거나 또 미국 정부가 다시 재정 부양책을 추진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다시 기대 물가가 상승 반전하는 움직임을 보일 때는 반대로 지금과 같은 제한적인 금리 움직임이 증시 상방의 힘을 다시 키워주는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시장 대응에 좀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주는 미국의 중요한 정치적인 일정들과 경제 지표들이 대거 예정이 된 주간인데요. 일단 29일에는 첫 번째 미국 대선 TV 토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 아직은 지지율 측면에서는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위에 있긴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의 지지율이 점차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체적으로 이번 토론에서는 바이든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토론에서의 승자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원에서 민주당 하원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부양책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백악관들 공화당의 반응도 시장 기대를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아직은 기대가 그렇게 높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미국의 부양책 공백기에 여러 가지 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미국의 중요한 지표들, 소비심리 지수라거나 개인 소비, 고용 보고서가 대거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부양책의 강도 둔화로 인해서 소득은 마이너스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와중에 소비, 그리고 소비 심리의 위축 여부, 그리고 고용지표 회복 강도, 특히 영구적인 실업자의 추이에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한 주도 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